6월 모의고사보다 9월이 조금 약간 어려웠는데 학생들한테는 이제 오늘 68일 남았거든요. 68일 남은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방송에 다 보셨을 거예요. 6평하고 9평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독서예요. 지문의 길이가 짧아지고 킬러 문제가 제일 많았던 게 독서 파트거든요. 아예 킬러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게 지문의 난이도가 떨어졌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웬만한 학생들은 읽고서 아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학생들이 6평에는 많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9평에는 그런 애들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점수는 안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선택지가 너무 까다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을 읽었을 때는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생각했는데 6평에는 그래도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선택지 3개는 지을 수 있었대요. 네, 근데 중요한 건 9평에서는 선택지 하나 지우니까 다 똑같은 말이고 다 맞는 말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수능에 그대로 반영될 거라는 게 이번 모평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결론이에요. 따라서 학생들은 그저께 모의고사 이렇게 봤을 거예요. 1번에서 17번이 독서였고 18번에서 34번이 문학, 35번에서 45번까지가 선택 과목. 거의 80%의 학생들은 1번에서 18번에서 34번 문학을 먼저 풀었고요. 문학은 거의 대부분 100% 다 맞았어야 돼요. 문학 하나 틀릴 때마다 등급 하나씩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학은 68일 남은 상황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던 게 지금 EBS 반영 비율이 한 체감으로는 60% 정도 됐고요. 왜냐면 학생들이 매일 보던 작품이 나왔어요. 성산별곡이라는 가사하고 고전시가 파트, 현대시, 그 다음에 현대소설 이렇게 세 파트는 EBS 부분이 나왔어요. 근데 현대시는 전문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왔지만 고전시가하고 현대소설은 길거든요. 기니까 EBS하고 장면은 다르지만 제목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근데 충분히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고전소설만 외부 지문에서 나왔는데 이 고전소설도 학생들이 평소에 많이 다뤄본 소설이었기 때문에 문학은 일단 다 맞는 학생들이 지금 저희 학원에 보니까 50% 정도는 다 맞아요, 문학을. 그리고 우리 2감 모의고사 보잖아요. 전국에서 2감 모의고사 보는 학원 중에 여기 후곡 7시 반 학생들이 점수가 제일 높아요, 평균이. 저번 주에 평균이 80점이 넘었어요. 100명 보는 때. 그러면 이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걸 다 맞았고, 그리고 보통은 두 부류로 나누는데 여기로 올라가는 학생, 이쪽으로 내려가는 학생. 그래서 독서가 진짜 어렵다 하는 학생들은요, 그냥 내려가고 여기서 여기다 시간을 더 투자를 하는 거죠. 이거 다 맞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겠다. 근데 전략을 조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문학은 먼저 푸는 게 맞아요. 근데 독서가 아주 어렵진 않을 거예요. 내용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지문은 올해 수능에 출제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웬만큼 훈련된 학생들은 13개에서 14개까지는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수능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독서는 EBS 반영 비율이 독서 지문이 4지문 나오는데 이 4지문 중에 2지문은 반드시 EBS 관련 지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EBS를 안 풀거나 EBS를 반복하지 않은 학생들은 독서에서 조금 불리해질 거고, 그리고 이 파트를 이거보다 먼저 풀어주는 게 9평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결론이에요. 버릴 수 있는 파트가 절대 아니에요, 독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 중에서는 독서 4지문을 다 못 읽는 학생들이 있어요. 3지문 읽고 마지막 하나는 찍었다 이런 애들이 있는데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찍어야 될 정도로 지문이 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독서는 가지고 갈 수 있는 파트고, 여기 있는 엄매나 화작하고 엄매하고 지금 점수가 3점 차이가 나요. 1등급 컷이. 그렇죠? 그래서 화작하고 엄매는 집중적으로 추석 특강을 통해서 보완을 하면 여기서 뭐 한두 문제 틀렸던 학생들도 충분히 다 맞을 수 있는 파트라고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학하고 영어는 제가 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단언할 수는 없지만 국어는 지금 68일, 67일 남은 상황에서도 충분히 1등급에서 2등급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파트예요. 국어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은 직전 수업이에요. 9평이 끝나면 우리 내신 때도 직전 수업이 있잖아요. 수능의 직전 수업은 9평 끝나고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출제될 수 있는 예상 작품들, 그리고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지, 선택지가 어떻게 복잡해질지, 이거는 예측을 해서 6월부터 계속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학생들, 기존에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충분한 결과를 얻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회가 우리가 2번이 남았어요. 9월에 연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추석 특강이 저희가 목, 금, 그리고 토하고 일은 수업이 있어요. 수업이 있고, 원래 정규 수업이 있고, 월요일에 수업이 진행돼요. 그래서 요때는 공통 파트 문학을 들어갈 건데, 문학은 18번부터 34번까지 저희가 총 10회를 마련했어요. 나올 작품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뭐 문제를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이러진 않아요, 절대. 그래서 여기는 이감이나 상상에서 문제를 사오는 거고, 그리고 기출문제 중에서 올해 나올 수 있는 작품에서 뽑아서 문제를, 세트를 만든 거예요. 10세트. 이 10세트 중에서 학원에서 저희가 한 8세트 정도 하고 2세트는 집에서 시험 볼 수 있게. 그리고 요즘의 추세가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오는 추세예요. 문학 18번에서 34번까지 5회. 서점에 가보면 이거 지금 팔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 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파트는 25분에서 28분 사이에 끝내야 되는 파트예요. 학생들은 이걸 연습해야 되고요. 금요일에는 선택 과목이에요. 추석 당일일 거예요. 선택 과목인데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요. 엄매하고 화작. 그래서 화작은 화작 전문 선생님이 와서 해줄 거고, 엄매는 제가 할 거예요. 문법은. 그리고 월요일에는 독서. 저는 특강 때 독서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독서는 평소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독서 특강을 하는 게 예상되는 지문들이 18개에서 20개 정도 뽑아놨어요. 그리고 구평 반영해서 구평에서 반영되지 않은 작품. 그래서 요거는 지금 교재를 다 작업 중이거든요. 그래서 요때 한번 듣고 점수를 한 7점에서 8점 정도는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기간이 요 추석 특강. 그래서 요거 듣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0월은 학생들한테는 거의 이게 임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 수업이 8개예요. 그쵸? 학교에 가면 8개 중에 몇 개가 진도가 나가고 수업이 진행될 것 같으세요? 2개밖에 안 해요. 평균. 그리고 10월이 되면 학교 안 나온 학생들이 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 이거는 어떻게 시간을 조절하느냐,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시간을 관리해서 성적을 관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게 10월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표가 나갈 거예요. 시간표가 나갈 거고, 요거는 전부 다 무료 특강이에요. 저거는 유료 특강일 거예요. 근데 최소한의 비용만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여기 있는 이 무료 특강은 제가 한 달 시간표를 학생들한테 줄 건데 매일 2시간짜리 특강이 있어요. 단 자기가 매일이라고 하는 거는 주말 빼고요. 자기가 필요한 파트만 듣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오늘은 고전 시가에서 이 작품을 아예 명시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안 돼 있다. 그럼 이것만 들을 수 있게. 그렇다고 학원을 매일 와야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자기가 한두 개 정도 골라서 들을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아무도 제 수업력이나 그 다음에 수업은 제가 제일 잘한다고 자신할 수 있고요. 국어는 그 다음에 정보력도 여기가 가장 좋아요. 그리고 교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국어 때문에 최저를 못 맞췄다 이런 학생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최선은 1등급이고 최악은 2등급이라고 학생들한테 항상 주지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어는 예체능 학생들 중에서 수능을 올해부터 시작한 애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그렇게 막 1등급을 맞아야겠다 이런 생각 별로 없어요. 5등급에서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학생들은 3등급이나 2등급 뭐 끄트머리 나와도 매우 만족해하고 있고, 그런 학생들은 저희 학원의 소수고요. 거의 대부분 저희 뒤에 보시면 나갈 때 한번 보세요. 저 뒤에 점수표 쭉 지금 붙여 있어요. 거기에 보통 한 80명에서 90명 시험을 매주 보거든요. 보면은 100점짜리가 항상 한두 명씩 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평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70점에서 시작해서 저번 주에 80점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마지막 파이널이에요. 그래서 파이널 총 10회가 남았고요. 요 10회에서 학생들은 충분히 수능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어머니들께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국어 때문에 최저를 못 맞췄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게 진짜 영혼을 갈아서 수업을 끝까지 진행하고 학생들한테 누구보다 책임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국어는 걱정하지 않으실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